시장이 강세장이면 당연히 상승률과 난이도는 내려가고, 시장이 하락장이면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기 때문에 사이클에 의해 반복되고, 굳이 한 시장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텐베거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최근 워낙 자극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장을 포기하고 이제서야 미국장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아니, 좀 선동을 당하려면 일찍 당했으면 오죽 좋았을까요? 예전에 뭐 봉주로 차이나가 생각납니다. 2005년이었나 6년이었나 그쯤인데, 다들 이제 중국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투자가 힘드니까 간접 투자로 여러가지 중국 펀드가 이 국민 1인당 1펀드 시대였단 말이에요. 보니까 2007년 정도였네요. 2007년에 뭐 그때 당시에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펀드 수익률이 완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고요. 다들 이제 은행 가서 펀드에 가입하기 바빴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이랑 똑같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놀렸죠. 그때 어땠냐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이 펀드에는 다 가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중국의 성장은요 영원한 듯 보였습니다. 근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이시죠? 대부분 이 꼭지에서 많이들 타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꼭지에서 진짜 여기까지 더 가는구나, 역시 천장이 없어, 이거는 천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생 간다, 지금이라도 타자 이러면서 여기서 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뻔한 거죠. 영원한 상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엄청난 장기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글로벌 국가가 발전에 발전을 거룩하면서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자산인 거는 맞습니다. 나라가 어디 쉽게 망하나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그 시계열을 일반인 투자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호황장이고요. 글로벌 자금이 미국 증시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프리미엄 1등 시장이기 때문에 고밸류를 받고 있지만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요, PER이 20배, 30배가 아니라 이제는 PER 50배에서 100배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EPS 성장 속도보다 이 멀티플 재평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모든 투자의 선배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 과도한 멀티플의 재평가거든요. 지금 이 소리를요, 뭐 미국장이 별로다 이런 걸로 곡해하지는 말아주시고요. 중요한 것은요, 포트폴리오는 다양하게 다각화를 시켜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장 지금 와서 포기할 자리는 아니다. 특히나 현재 국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장으로 넘어갈 상황까지는 더욱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국내 주식도요,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정말 매력이 넘치는 시장입니다. 심지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 상승장이었잖아요. 하락장으로 돌아간 지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와서 국장 버리고 미국장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존에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야 당연히 홀딩 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많이 오른 주식을 또 따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제 한국 주식 시장 반등 타이밍에서 상승장 왔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장만 계속해서 화려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도 상승장에 상당히 화려합니다. 뭐 해보신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진짜 다이나믹하거든요, 우리 주식시장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미국장으로 몰빵해서 넘어간다, 이거는 정말 비추천드리고요. 제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좋은 꿀팁들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닥 차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1.57% 상승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64%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1,500억 원가량 매수, 기관에서 증시 안정펀드가 가동되면서 4,300억 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제와 같은 장이 올 연말까지만 좀 이어져도 정말 좋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양매수 수급에 의해서 3거래일 만에 나름 반등다운 반등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 공세를 펼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높은 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없다?
이거는 또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오늘 특히 뉴스를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앱토즈마즈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와 차세대 폐렴규급 백신을 공동 개발한다. 선급금은 755억 원 등 최대 5,3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바이오 쪽의 호재성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샤페론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 주요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논의 본격화한다. 이제 또 이어서 연말 연초에 바이오 학회들도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또 빼놓고 얘기하면 또 섭섭한데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12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너도 나도 다 던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를 받아주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가 좀 건강했잖아요, 나름. 특히나 오늘 바이오가 또 강할 수 있었던 이유라면 결국에는 PC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란 말이에요. 이 PC 물가 지표가 연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란 말이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수의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제약주가 좀 강할 수가 있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계도 그렇고 코스피 쪽에서도 제약주 위주로 좀 많이 담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코스닥 쪽에서도 의료, 정밀기기 이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양호하게 유입이 되었고요. 전기전자까지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어제자 상한가 종목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 미디어, 이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SBS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정용진 회장이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을 했다. 그래서 관련 신세계 INC 상한가 진입했고요. 알맥이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 벤츠의 배터리팩 케이스 공급, 테슬라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FOMC 관련해서 재해석 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은 그렇게 당장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해볼 수 있는 최고의 대응 전략 뭐가 있습니까? 눌림 종목들을 찾아서 잘 눌려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일매일 눌림 종목들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들을 기록을 해 놓는데요. 눌림 차트 구간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그 중에서도 되게 종목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색깔로 음영을 칠해 놓은 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도 지금 잘 눌려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팔로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1월쯤부터 해가지고 정태주 위주로 좀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환율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이 좀 쏠렸던 쪽으로 계속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매매 고려 대상에는 반드시 넣어놔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대장주 오늘 여기서 두 가지만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차트 분석 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VT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 주식이죠. 최근 종목 이슈들 체크를 해보시면 52주 신고가 달성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글로벌 시장의 성장 본격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화장품 테마 상승 속에서 또 급등을 했었다. 3분기에는 또 최대 실적까지 시연을 했고요.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 등의 화장품 테마가 상승할 때 지속적으로 대장 자리를 꿰차고 있던 종목이 바로 VT죠.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신다면 해당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박스 표시를 그려놨는데, 이 구간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소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기농 조정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림에서 이 박스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한 번 더 쌍봉 형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 4만원 이하 가격에서 해당 박스권에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VT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일성건설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해당 종목 이슈들 보면은 여기도 이재명, 여기도 이재명, 여기도 이재명, 여기도 이재명, 다 이재명 관련 이슈들이 나왔을 때만 일성건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라는 건요, 기업의 가치나 밸류와는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 억지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일성건설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쭉 이렇게 엄청난 파동을 줍니다. 자 해당 구간 이 바닥권에서부터 반등을 했을 때 약 400% 가까운 368% 반등이 있었고요. 1차적인 파동이 나오면서 3파가 진행될 때는 약 250%가량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몇 퍼센트까지 빠졌나 봤더니 약 50%가량의 절반 되돌림 조정을 한번 겪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 절반 되돌림이 나온 상태에서 지지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이 거래량의 또 다이버전스 형태가 발견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은 주가의 하락과는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구간 여기서 캔들 자체가 좀 인위적인 캔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캔들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양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바로 어제도 이렇게 주가가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캔들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일봉 차트니까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지표는 일성건설 15분 차트입니다.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선을 이어보면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주가는 이미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 거래량 갑작스럽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누군가 매집을 하면서 돈을 롤링 시키면서 돈이 섞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턴 자체도 이렇게 또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면은 이 수렴의 끝단에서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주기 마련이니까 해당 눌림 구조에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공식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주식,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최저치 구간을 다시 만들어 준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반응성도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반응성을 빨리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도 없고, 이미 시장에서 이 종목을 보고 있는 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잠시 휘청이는 그런 구간에서도 수급이 한 번에 좀 쏠릴 수가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시장가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은 그러한 타이밍들이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나의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매수 타점 잡는 게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응성이 빠른 종목들 필요하신 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맥점을 잡는 달인입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매수 자리를 안내해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수급 창구가 어떻게 되는지, 호가창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면서 운전수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운전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타이밍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실시간 코멘트로 카카오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